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선풍수과학원 원장 박민찬입니다. 풍수만설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보가 된 하늘공원, 비보 풍수가 된 하늘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서울 마포구에는 상암동에 있는 그 하늘공원이라는 곳이 있죠.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텐데요. 여기가 그 1970년대만 하더라도 아주 쓰레기장, 그리고 그것은 또 석유 비축 기지가 있었고 또 수돗물 정수장이 있었고. 그럼 어쨌든 이곳은 그때 당시에 말입니다. 이 물은 그 얕은 곳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이제 낮은 데가 돼가지고 또 이 물이 항상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곳에는 마누라는 없어도 장화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과 같이 그만큼 맨날 질었어요. 그 땅이. 그리고 그 황토질이 돼가지고 물이 잘 안 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땅의 가치가 얼마나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다가 우리가 1978년도서부터 1993년까지 15년간 우리 서울시에서 버린 쓰레기를 매립을 한 것입니다. 그 하늘공원이 15년간 우리의 서울의 쓰레기를 매립해가지고 그 높이가 무려 100m. 엄청나게 높죠. 100m. 그리고 넓이는 27만 평, 길이는 2.4km. 엄청난 쓰레기로 그런 그 공원이라는 걸 얼마나 높으면 또 하늘공원이라고 하겠습니까? 공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명을 또 정해가지고 지금까지 불러오는데요. 이 쓰레기 매립장이 풍수적으로 그 하늘공원의 풍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라는 것은 동쪽과 남쪽으로는 좋은 기가 들어오는 것이고 서쪽과 북쪽으로는 기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기가 빠지는 것은 그 마포구 상암동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에 기가 빠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서울이 중심이죠. 서울이 아주 중요한 핵심 중심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의 기가 서쪽으로 상암동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빠진다는 것은 재물도 빠질 수 있지만 화목도 빠지고 우리 서울에 좋은 것이 자꾸 나쁜 쪽으로 나쁘게 된다는 겁니다. 기가 빠져가지고. 그런데 그 나빠지는 길을 하늘공원이 막아줬기 때문에 길을 막아줘서 흉을 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4km를 여러분 가보셨지 않습니까? 높이 100m 정도에다가 2.4km 쫙 막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하는 일이 그 뒤로 많은 발전을 했다. 그 이어서 우리 서울은 대한민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로 그 하늘공원을 막아놓고 지금 상암동이 엄청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지 않습니까? 20층에서 50층 높이 그 건빌딩이 한 30-40개가 있고요. 거기에는 각 방송국이 다 있죠. SBS, MBC, YTN, 아마 KBS 거기 있는 것 있습니다. 모든 방송국이 다 있고 거기에 또 우리 그 벤처 사업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나라의 그 과학적인 그런 개발하는 그런 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그 상암동의 발전은 바로 서울공원의 길을 막아줘서 거기가 이제 부자타가 됐다. 좋은 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풍수적으로 다시 길지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보답을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이런 걸 모른다 그러면 이 풍수학적으로 이걸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면 그냥 하나의 쓰레기 매립장이었다.
쓰레기를 버린 것이 그게 공원이 됐다. 이렇게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건데 풍수로적으로 이걸 연구해 보니까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 풍수만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홍보를 좀 바라고요. 자, 이번에 풍수만설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남산이 왜 중요한가? 오늘 주제는 서울의 남산이 왜 중요한가를 주제로 했습니다. 여러분, 남산은 안 가보신 분이 없으실 겁니다. 다 가보셨을 테고요. 남산만 올라가면은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아주 일단은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좋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자, 이 서울의 남산의 그 풍수적인 형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풍수 형상의 의미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이 풍수적으로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도 있고 동물의 형상도 있고 또 식물의 형상, 또 고기 종류의 형상. 그러니까 이 풍수적으로 형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 명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당. 형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다 명당입니다. 무슨 형, 금계 퍼란형, 장군 대자형, 선인 독서형, 이런 형상으로 됐다는 것은 명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은 수만 가지가 있는데요. 그 형상의 풍수적 의미라는 것은 그만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남산은 어느 곳인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남산은 지적 측량점입니다. 지적 측량점. 그러니까 측량 중심점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의 여러분들의 땅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측량 중심점이 남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땅이, 대한민국 국민의 여러분의 땅들이 모두 서울 남산에서부터 측량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남산에서 사방 40리, 남산에서 사방으로 16km씩이 다 보입니다. 남산에서.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저기 하남 쪽까지 보이고요. 또 서쪽으로는 어디야? 부천까지도 보이는 곳입니다. 이렇게 남산이라는 것이 참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방으로 40리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풍수학적으로 그 남산은 무슨 형상인가 하면은요, 꽃 피는 형상입니다. 그건 무슨 꽃이냐? 풍수 용어로는 모란 반개형입니다. 모란 반개형. 그런데 사전에 보면 모란이 아니라 목단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모란 반개형을 사전에는 목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란 반개형. 그러니까 모란꽃이 반점 핀 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산은 꽃봉우리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왜 그게 남산이 모란 반개형인가 하면은, 남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주변에 그 산이 둘러쳐 있죠. 그 산이 뭐냐면 전부 다 그 꽃잎입니다. 꽃잎. 그 산을 보면 꽃잎이, 봉우리가 남산을 중심으로 그 외곽에 그 산의 봉우리가 제가 세어보니까 약 한 150개 이상 되더라고요. 엄청난 그런 꽃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형상으로는 꽃잎이지만 풍수로서는 또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이것이 귀성 작용을 합니다. 귀인이 나오는, 귀한 인물이 배출되는 그런 형상이 되는 거고요. 또 이것이 또 부자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산을 중심으로 그런 꽃잎이 둘러쳐져 있다는 것은 화목을 말해줍니다. 화목.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산은 모란 반개형, 꽃이 반쯤 핀 형상이다. 그럼 왜 하필 반쯤 핀 거를 좋아하는가?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완전히 꽃이 핀 거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지는 것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구자를 좋아했어요. 구자를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 구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10이라는 그 희망이 있습니다. 10은 이미 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내려가는 길밖에 없지만 구는 희망이 있듯이 반쯤 핀 것은 언제든지 희망이 있다. 계속 피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반개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풍수적으로. 그래서 모란 반개형이다. 완전히 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남산은 이제 꽃봉오리 위치고 모란 반개형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남산에는 꽃이라는 건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남대교에서 보시면 아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남대교에서 보면 이 한강물이 그 남산에 물을 주는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꽃봉오리는 물이 있어야 항상 꽃이 이렇게 핀다는 거죠. 물이 없으면 꽃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강이 마를 때까지는 물을 주고 있다. 그 꽃봉오리는 항상 생생하게 피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2011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의 그 우리 문화가 되는 우리 문화 상징이 되는 100가지를 각 분야별로 이 다큐로 제작을 해가지고 3개의 방영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풍수지리는 제가 그것을 다 구상을 해가지고 그 방송을 이제 제작을 했는데 그때 어디서 제작했냐면 아리랑 TV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아리랑 TV가 우리 이제 국제방송 아닙니까? 그래서 아리랑 TV에서 100가지를 제작했을 때에 풍수지리를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제작을 해서 문화상징 100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방송에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그 동영상을 남산에 물을 준다라는 그런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남산이 풍수적으로 보면은 꽃 피는 형상, 꽃봉오리 형상이죠. 그런데 이 한강물이 이 남산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물이 있음으로써 항상 그 생명력이 유지가 되고 따라서 이 명당이 항상 발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What direction of the river flow draws in love? Geomancy seeks to use nature wisely by interpreting the energy of all things. But the geomantic value of areas located near the same water stream can differ immensely. 네. 자, 보신 바와 같이요. 이것은 2011년도에 동영상 다큐를 제작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방송이 됐는데요. 이 남산이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런 의미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형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당이다. 서울이 명당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명당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명당을 한 엄청난 사실입니다. 뭐냐? 명당 하나에 저는 3천조 원 가치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러면 서울의 모란 반경의 명당은 3천조만 가치가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 서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당으로서의 발복을 하게 되면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1000년 만에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책을 썼을 때도 이 남산을
향해서 있는 집은 주작이 된다. 부자 형상이 된다. 부자가 되는 그런 저기가 된다라고 주작을 남산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께서 이 현대그룹 사옥을 남산을 보고 지었습니다. 아주 그것이 대명당이었죠. 현대그룹이 그래서 아주 대발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참 큰 영향을 미쳤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현대 왕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이십니다. 그분이 정말 저는 존경스러워요. 왜냐?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분의 손이 안 간 게 없어요. 안 간 게 없습니다. 자, 이것은 그렇게 성공하게 된 원인은 바로 현대 사옥이 남산을 향하고 있다. 부를 형성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그 남산이라는 그 가치는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명랑인데, 이것을 이제 보존을 해야 됩니다. 보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개발되고 있습니까? 서울타워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관광지로서는 손색이 없지만 이 풍수적으로 보면은요, 그건 아주 대충입니다. 왜냐? 이 꽃피는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남산이 꽃피는 봉우리에 그런 엄청난 그런 그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눌렀단 말입니다. 짓밟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대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남산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게 안 된다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남산을 개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 인간이, 우리가 사람이 드나들고 하는 정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다가 건물을 세운다든가 자꾸 개발을 해가지고 남산을 훼손하는 행위는 꽃봉오리를 짓밟는 행위다. 즉 우리의 그 명당을, 대명당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남산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산을 보호해야 우리 대한민국은 길지로 계속 작용한다. 아까 동영상 보셨었지만은 우리 한강이 그 남산에 꽃봉오리에 꽃을 주구는 형상이다. 제가 그때 그 배를 타고, 그러니까 두물머리 아시죠? 저 양평에서부터 합류가 되는 양수리, 두물머리서부터 배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 촬영한 거거든요. 거기서 그때 그 남산에 물 주는 형상을 여러분 지금도 그 동영상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우리 한강물도 중요하지만 남산이 그만큼 중요하다. 한강물이 계속 내릴 때까지는 우리 그 명당의 발복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 서울을 도읍지를, 서울이 이게 우리 후손들의 도읍지라는 걸 누가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1100년 전 신라 말기죠. 도선국사로부터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서울을 보시고 우리 후손들의 도읍지가 된다라고 예언하셨는데 실제로 도읍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이 대단한 명당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전해져 내려왔다는 건 뭐 이미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그 도선국사의 풍수지리, 신안계 무령설이라는 풍수지리가 그때부터 내려온 것인데요. 시작이 된 것인데요. 이 풍수의 전수자입니다. 34대 전수자예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 서울의 도읍지를 우리 도선국사께서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예언한 대로 이 서울의 도읍지라는 것은 맞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서울의 도읍지 안에 있는 그 청계천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청계천이 바로 현재와 같이 갈라져 있을 때하고 전과 같이 덮어져 있을 때하고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거기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제 밝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실을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전해온 게 없습니다. 그러나 도선국사는 언젠간 이 신한계 전수자가 이런 사실을 밝혀내고 그때로부터 풍수지리가 세계화가 되고 이 풍수지리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한다라는 걸 아마 예측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청계천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었는데 제가 밝히고 보니까 그런 의미가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서울의 도읍지가 기가 많이 상했죠. 서울의 터널, 산 훼손, 콘크리트 개발 이런 것이 서울의 길을 훼손한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터널이라는 건 뭡니까? 기가 빠지는 것이고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죠. 이 터널 뚫는 것도 기가 훼손되는 것이고요, 이 산이 훼손된다는 것은 명당이 혈이 자꾸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 훼손되는 것, 또 우리나라 서울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에 뭐가 꽉 들어차 있어요? 콘크리트입니다, 전부 다. 그러면 기가 많이 상한 거죠. 직이라는 것도 물론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풍수에서 말하는 이 공기도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그 기가 안 좋으면 우리 분위기 자체가 그 서울이 자꾸 냉랭해집니다. 인심이 박해지고 또 살벌해지고, 이게 뭐냐면 이런 좋은 기가 왕성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 흉기가, 이 콘크리트가 결국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인체에도 물론 안 좋지만 풍수적으로도 그게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이 콘크리트가 전 지역에 지금 아주 꽉 들어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자꾸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저는 풍수가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래도 길지로 작용합니다. 앞으로 150년에서 200년은 분명히 이 길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계천을 덮어야 돼요. 비보풍수라든지 덮어야 완전한 기가 좋아져 가지고 우리 국군이 융성할 수 있는 방법론이 나오는데, 이것을 아니라 하더라도, 이걸 청계천을 다시 복개해서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150년, 200년은 길지로 작용이 된다는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는요, 지금부터라도 이 청와대, 우리 수도를 행정 부지를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양택풍수, 이 공동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요, 양택풍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기가 다해서 서울의 인심도 나빠지고 또 이 기가 다했다는 것은 부와 명예, 화목,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물론 청계천을 다시 복개하든지 비보풍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걸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100년, 200년까지는 이 100년 정도가 되면은 수도를 옮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예측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공동체 운명은 바로 그 나라에 상징하는 청와대가 결정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청계천이 더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 양택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상징하는 청와대를 길지로 지금부터 모색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풍수만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산이 풍수적으로 보면은 꽃 피는 형상, 꽃봉오리 형상이죠. 그런데 이 한강물이 이 남산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물이 있음으로써 항상 그 생명력이 유지가 되고 따라서 이 명당이 항상 발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What direction of the river flow draws in love?